우리 항상 와주시는 강아지 호야님이 삼성전자 요즘에 좀 고전하는 것 같아도 LG 이노텍하고 몸값이 비교가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쵸, 맞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대략 20%를 담당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시에서도 만약에 이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마음으로 아마들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박서준, 이민호 씨, 뭐 최고의 톱스타죠. 이분들 안정적인 수익률이 기대되지만 아마도 송강, 안효섭 씨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 향후의 성장 가능성이 클 테니까 사장님들은 이런 신인 배우를 계속 발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사이에 저희가 항상 즐거움과 함께 할 때 모시는 손님이시죠. 우리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교수님. 네. 우리가 항상 트렌드를 얘기할 때 네네. 교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 코로나19 이전에는요. 네네. 저 같은 사람들이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마셨다 그럼 왕따니? 그렇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많아서 동석자에 대한 배려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사람들이 종종 혼자 마시곤 합니다만 네네네.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인다. 이게 쓸쓸하다, 네네. 동료가 없다 이런 클리셰로 쓸 때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술이라고 하면 트렌드 중에 핫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혼술과 관련해서도 한상 떡하게 차려서 멋지게 마시는 이런 사진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홈술을 즐기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또 네. 사회적인 그 구조적인 이유도 있겠죠. 네네네. 어떻습니까?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뭐 회식이 줄었기 때문에 홈술을 많이 한다라는 실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반인 반수처럼. 그렇죠. 네, 네. 뭐가 맞고 뭐가 틀린가요? 왜냐면은 이 회식과 홈술은 좀 굉장히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완전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쵸. 그 음주량도 다르고요. 그렇죠. 일단 뭐 회식은 술을 통일해야 되는데 네. 홈술은 내가 원하는 걸 마실 수 있고, 회식은 술을 빨리 마시게끔 계속 따라주고 부어주고 하지만 홈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고, 네. 회식은 집에 안 보내주잖아요. 과학적이다. 그렇죠. 근데 네. 홈술은 난 이미 집이야. 그렇죠. 그리고 회식은 눈치 보지만 네. 홈술은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권위적인 술자리에서 이 자유를 갈망하는 술자리가 이 홈술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술자리에서는 각각 야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시켜, 네가 원하는 속도로 마셔. 정말요? 네, 이런 회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마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면 이런 분위기가 네, 없군요, 맞습니다. 이제. 짜장면에 뭐 네가 맥주를 시키면 맥주 하나 시키고 뭐 남기면 할 수 없고, 안 마신다고 막 상사가 삐지고 짜증나고 너네 내만 몰라줘 이런 게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아우 촌스러워 이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술자리까지 들어왔다. 술자리의 민주주의. 술자리의 민주주의입니다. 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시는 섭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진다. 네, 물론 네. 홈술로 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식에서는 마신다 앞에 그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쵸. 때려 마신다. 자, 홈술은 그렇게까지 드시지는 않고 네. 개인의 취향이 존중이 된다. 네. 또 최근에 육퇴맥, 네. 육퇴와 네네. 마미주스 이게 네.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특히 이제 여성 주부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네. 육퇴 그러면은 육아 퇴근, 맥이면 끝나고 맥주 한 잔. 육퇴와 그러면은 육아 퇴근 끝나고 와인 한 잔 이런 건데, 이게 마미주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미권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메리카에도 있군요, 이런 거.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창궐되고 난 이후로 제일 힘들었던 게 또 어머님들이에요. 돌밥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죠. 그렇죠. 돌아서면 밥.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오늘 누가 뭐 학교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애를 학교를 못 보내잖아요.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특히 더 그랬고,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좀 쉬자, 잠깐 육아를 퇴근하고, 그래서 이 이후에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는 이런 문화가 좀 더 커지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여성의 음주율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남성은 한때 그 77%에서 70%까지 7% 정도 떨어졌거든요. 오. 음주 비율은. 근데 여성은 이 43%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났었어요. 지금은 47% 정도로 내려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기사에서는 여성들의 음주 비율이 높아졌다 막 걱정되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네. 남성이 줄고 여성이 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주류 문화 자체가 남성 평등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몸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술을 잘 못 마셨어요. 근데. 아 진짜요? 네. 못 마시면은 선배들이 화를 내요. 너는 몸은 큰데 왜 술은 못 마시냐. 아니 기골이 장대한데 네. 약한 모습 보일 때야 저 이렇게. 굉장히 약합니다. 예. 약간 얼굴도 금방 빨개지고. 오. 그런데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고. 아니 얼굴 곤욕적이었던 빨개지는 거 거고. 어떡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곤욕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이런 문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억지로 즐기시던 분이 이제 안 마시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77%에서 70% 떨어진 거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 또 이런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무슨 여성인데 술을 많이 마시냐, 집을 지키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강압적이고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가 좀 가중되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2, 3년을 보냈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옛날에도 홈술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 아버지들이 네네네. 스트레스 많을 때 네네. 치킨 사들고 와서 치킨에 소주 이 네네. 조합이면은 우리 아버지가 기분 좀 안 좋으시구나. 네네. 아니면 멸치 그 고추장에 찍어서 네네. 소주 이러면 네. 좀 긴장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는 뭐 술 종류가 너무 많고 편의점만 가더라도 거의 100종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편의점에 100개나 있습니까 종류가? 이제는 있죠. 근데 편의점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이에요. 주류가. 왜냐하면 편의점 가서 줄이만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안주를 꼭 친구들하고 사고 오죠. 같이 데려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주도 꼭 사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실은 배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전문가의 영역이 활발해져요. 왜? 잘 골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시장이 디테일해지고 좀 더 심도가 깊어지고 산업의 깊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술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아닌 전문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취미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닌 다양하게 조금씩 마시는 문화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나는 술에 대해서 오늘부터 알아갈 테야. 네. 많이 알고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테야.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술이 하나의 그 레저의 영역으로 맞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보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네네. 나는 낮에는 회사원이지만 저녁에는 뭐 소믈리에 양쪽 뺨을 칠 만큼 네네네. 와인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해서 막 맞습니다. 올리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적인 지식까지 갖추는 일반인들이 참 많이 늘었죠. 참 많이 늘었죠. 뭐 소믈리에적 지식 이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매니아층을 이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와인을 빚는 분, 맥주를 빚는 분, 막걸리 빚는 분, 이 만드는 영역까지도 일반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 문화 자체가 과음보다는 뭔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즐기는 이런 영역으로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류 전반적인 문화는 훨씬 더 개선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SNS에 함께 모여서 막걸리를 빚어보아요. 네네.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커피 만드는 법 배우고 같이 공부하듯이 네네. 시음하는 행사 이런 것들도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와인도 성장을 많이 했는데 네. 사람들이 이 칵테일 네.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시대가 뭐 홈밥, 홈캉스, 홈테리어 해가지고 집에서 다 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술이 있었는데 단순히 술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뭔가 재미를 들여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RTD라고 해서 레디 투 드링크라 해서 뭔가 만들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즉석 음용 음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칵테일 형태로 마시게 되면 도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은 어느 정도는 건강을 또 유의하고 가늠하고 또 마실 수 있다 보니까 포금을 덜하게 되고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쵸.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이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다 보면 네. 어느덧 술이 깨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한 2, 30년 전에도 집에서 이 리큐르라고 하는 거 집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게 소수가 그 취미로 즐기시긴 했거든요. 네네네. 뭐 베일리스 밀크나 깔로아 밀크 맞습니다.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이게 되게 보편화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칵테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다양한 리큐르 네. 종류 네네네. 이런 것들도 소비가 좀 늘었겠네요. 늘었죠. 늘고 일단은 집에 그 칵테일 도구가 있다 보면요. 뭔가를 계속 만들고 싶어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도수가 높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놓고 놓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평생 쓸 수도 있는 안 거기 썩죠. 때문에 네. 불멸의 네. 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전통 소주 같은 것들 안동 소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동 소주 같은 걸로 칵테일에서 마시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커지고 있죠. 소주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그 SNS 중심으로 한 소주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네네. 이거 벼룩시장, 도깨비시장 우리 그때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반짝 상점 그게 곳곳에서 열렸어요. 네, 소위 네, 사람들이 네, 네. 좋아한다고 하는 요즘 뜨는 장소에 많았는데 네네. 여기에 가수 박재범 씨가 등장을 네. 하기도 했고요. 3초 만에 매진됐다. 요것도 그쵸. 기사가 제법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또 그렇죠. 비싼 막걸리 네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쵸. 이런 트렌드는 왜 등장을 합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예전에 술 같은 경우는 단순한 소비재로 봤어요. 먹고 마시면 사라지는 것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유행하는 말로 뭐 소유보다는 경험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SNS의 발달로 단순히 경험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기록으로 다 올리다 보니까 자신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카이브를 올리는데 맨날 똑같은 거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제품, 차별화된 제품이 늘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내가 들고 다니거나 마실 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닌 상시로 자랑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폭이 넓어지고 고가의 제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계속 유행했던 뭐 소유보다는 경험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진한 경험이 소유가 되는 시대. 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주류를 뭐 싸게 많이 마시는 이 가성비 시장보다는 가심비 시장의 중심으로 이미 가성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험이 소유가 되는 시대다. 요거 저는 오늘 밑줄 칠 건데 아, 고맙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각해 보니까요. 안동 소주 이런 거 도수가 높아서 네네.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즐기는 술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걸 칵테일화해서 네. 대중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네. 막걸리가 또 요즘 그렇게 이 트렌디한 드라마에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한소희 씨 나온 드라마 보셨죠? 그렇게 막걸리를 그거 보면은 아 당장 사러 가야 되나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 주종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예전에 젊은 세대가 위스키를 많이 네. 사서 마시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비싸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부 브랜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유럽 시장의 이 유통 시스템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2주면 한국으로 수입될 위스키들이 석 달, 넉 달, 5달, 6달 걸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평생 못 살 수 있다. 조급함이 생기죠. 역시 안 달라게 만드는 게 그렇죠. 마케팅엔 최고군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위스키는 일반적인 술 중에서 가장 완성되는데 오래 걸리는 술이잖아요. 보통 몇십 년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레귤러 제품 같은 경우 12년 숙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 이 제품을 누가 다 사버리면 자기는 살 기회가 없고 1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60년 제품은 6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급함을 잘 활용하기도 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어떤 시장이 커지냐면은 초저가 위스키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저가 위스키. 10,000원 이하에. 네, 그 맛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근데 칵테일로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예, 이미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하이볼 같은 네. 위스키 탄산수 이런 걸로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과음은 하면 안 되죠. 과음은 그렇죠. 과음은 네. 건강에 적입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과음 분위기는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하이볼이라는 게 얼음에 한 잔. 그 얼음에 탄산수에 레몬. 그렇죠. 그렇죠. 네. 하이볼 글라스도 요새 그래서 제법 많이 팔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한 3온스짜리 정도 네, 될까요? 그런 그래서- 것들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집에서 홈술을 즐길 때 술을 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제일 똑똑한 방법이에요? 뭐 실제로는 뭐 다양한 요즘 바틀샵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마트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고 근데 뭐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 바틀샵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동네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서 내가 직접 사면 좋지만 내가 좀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편의점을 통해서 사고 싶다 하시면은 편의점 앱이 있습니다. 다들. 앱에서 주문하면은 고급스러운 제품이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와요. 아 우리 집 앞에 편의점으로 갖다 줘요? 네네네. 집으로 어. 못 갖다 줍니다. 아 그렇죠. 편의점을 집으로는 갖다 안 주죠. 되죠.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뭔가 음식을 하나 또 사게 하려는. 아 굳이 네. 내가 오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이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살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면세점 관련도 요새 없으니까 네네네. 아 나는 30살짜리 살 거야. 아, 네. 아니면 나는 루이 몇 살 이런 거 살 거야. 이것도 우리 동네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시대가 그렇죠. 됐군요. 왜냐하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대에 고급점을 놓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앱 속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들어있고. 그렇군요. 이게 그 집으로 배달되는 건 불법인데 네. 가까운 소매점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또 잘 활용한 것이 편의점 앱 비즈니스이기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술의 다양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술에는 어떤 음식을 짝을 지어주시면 좋아요. 소위 네. 페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화이트 와인에 뭐 흰살 생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화이트 와인이 레몬의 역할을 하니까 맛이 굉장히 상큼해지는 거고 뭐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레드 와인에 있는 다양한 허브라든지 그 향들이 그 스테이크 위에 뿌려지는 그 허브의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타닌 그 맞습니다. 맛.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탄산이 들어간 그 주류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탄산이 들어간 주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기름기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홈술을 하신다면은 뭐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과 파전이 의외로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네, 파전이 잘 어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러 스테이크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레드 와인을 한 병 사셨으면은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게 이 타닌의 맛을 좀 그 약간 적게 느끼게 해줄 감미로운 맛. 네. 초콜릿이 잘 어울립니다. 초콜릿 케이크도 잘 어울리고요. 초콜릿. 뭐 몽쉘 무슨 땡땡 뭐 이런 것들도 네, 잘 네. 어울리고요. 그런 거는 즐기면 되게 좋죠. 그렇군요. 저는 순대도 추천드릴게요. 순대 너무 아, 좋습니다. 순대 와인은 기가 막힙니다. 네.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나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리나. 아참, 저 술 잘 못 마시는데 저랑 이런 거 어떻게 비슷하시네. 알았을까요? 그래요. 예장동아 씨가 이런 아이디어 주시네요. 여러분, 술에는 무조건 김치찌개, 주종무관.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건강한 음주 문화를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작게 즐길 수 있는 작은 사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한 시간이거든요. 대세가 된 홈술. 술자리, 권위에서 탈피한 술자리의 민주주의다. 오늘 명욱 교수님의 명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인 소믈리에학과의 명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